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빛의 혁명 시즌2 장미 대선이 이제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이 대선 전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입니다. 예, 먼저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 간략히 짚어보고 지금 코미디로 흘러가고 있는 국민의힘 측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새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가 좀 90%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영남권 경선을 마치고 이번 주 안에 이제 호남과 수도권 경선 끝으로 오늘 27일 드디어 대선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고요. 이재명의 독주는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또 최근 그 다자간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마의 50%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많은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 외신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내란 동조 정당이었던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들의 이번 대선 동향인데요. 너무 복잡해서 이걸 무슨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오늘 짚어보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국민의힘 쪽 동향은 어떠한가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 원래 굉장히 많은 후보들 나오겠다고 했는데 실제 11명이 나와서 서류에서 일단은 1차 컷돼서 8명이 지금 일단 국민의힘 후보로 뛰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A조, B조 토론회가 있었고 어제 오늘 7시에 결과 나온답니다. 4명의 컷오프 일단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시 한번 이제 4명 관련돼서 여론조사 당원 투표 있고 나서요. 2명으로 압축되고 그리고 5월 3일날 최종 선출이 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제 3명의 후보,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이 세 후보의 경선으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서 국민의힘 측은 컷오프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8명의 후보가 있죠. 이거 일일이 다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그다음에 안철수, 이철우, 유정복, 양경자. 다 정확히 다. 네. 그래서 오늘 4명이 일단은 컷오프돼서 선출이 되게 되는데요. 압도적으로 많이 지금 예측되고 있는 거는 3명은 일단 무조건 4위 안에 들어간다. 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은 들어가고 그러면 네. 마지막 이 티켓 한 장을 놓고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둘 중에 누구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설랑설레 얘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몇 시간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지만요. 약간씩 분석이 좀 틀립니다. 나경원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철수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마도 좀 나경원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의힘 작년에 있었던 전당대회와 유사한 상황. 네. 소위 말해서 탄핵 찬성했던 한동훈,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3명의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1대3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4위에 안철수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럼 이제 윤석열 탄핵 찬반이 2대2로 네, 동일하게 되지만 현재 분위기에서는 나경원이 진입할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굳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3대1의 구도로 탄핵에 대한 찬반 구도가 잡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국민의힘 외곽에 있는 이 내란 세력의 움직임이 더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내란 세력 얘기했으니까요. 원래 황교안 네.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고 했다가 지금 탈당을 했습니다. 네. 무소속 출마를 한다고 하고요. 주말 상간에 지난주 특히 17일 날 특히 우리 정치부 출입 기자분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윤석열 변호인단, 네, 40대 변호사들이 윤석열 어게인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네. 기자들 단톡방 만들고 다음날 기자회견 하겠다 공지했다가 다시 거두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난리도 아니었었는데요.
뭐 개몽료로 유명한 김계리 변호사, 배희철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주축이 돼서 윤석열 어게인 신당을 띄우겠다라고 했다가 보류 일단은 뭐 중단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은 보류라고 보류. 했습니다. 보류를 했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강력한 항의 등이 있었다라는 네. 이유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19일날 개몽료 김계리 네.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본인과 배희철 그다음 가운데 윤석열 딱 앉아놓고 사진 찍은 거 식사해서 네, 만났는데 네. 사진 찍었다 하면서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탄핵 변론 때 본인이 저는 개몽됐습니다 해서 1억 개몽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김계리 씨 개몽이요 다른 게 아니라 윤버지라고 합니다. 윤석열 아버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김계리 개몽의 결과는 네. 윤석열 아버지구나. 네. 저는 이거를 알게 됐는데요. 참 이분들 보면 이게 정치 집단, 정당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정치 집단이 아니라요.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만드는 게 아닌가. 거의 김계리 씨 같은 경우 신앙 고백에 가까운 윤버지 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핫한 게 있죠. 네. 국민의힘이 또 발끈한 게 있죠. 정광훈 씨. 네. 이분이라고 하면 너무 제가 높여서 그래요. 기분 일단은 이분. 네. 이 사람. 일단은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이 있어요. 네. 그랬는데 지난 주말에 집회 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지지하고는 지지, 국민의힘 8명 지지 안 한다. 네. 선언을 하고 내가 대선 출마하겠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나와서 자유통일당으로 입당하시오. 이렇게 또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정강훈 대선 출마 선언해서 또 주말에 또 하나의 또 뉴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윤석열이 윤버지면 김건희는 뭐가 되나요? 그래서 김건희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가 되는 거죠. 김건희. 야, 이거 진짜 김건희 맞네요. 그래서 윤석열 아버지, 윤버지, 김건희 어머니, 김머니. 딱 그 김건희의 김머니 딱 되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가 바로 떠오르는 김건희. 네. 예, 김건희 여사님, 전 여사님이시죠. 이 바로 떠오르고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 대해서 강하게 비토를 놓는 건 뭔가 좀 서운한 감정이 생겼었나 보네요. 그 사이에. 지난 탄핵 정국 당시에 사실상 정광훈 그다음에 세계로의 양쪽에 쌍두마차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광화문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탄핵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지금 정말 썰 빠지듯이 쫙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로교회 같은 경우는 탄핵 선고와 관련돼서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인정을 안 하는 게 지금 정광훈 쪽인데 이쪽이 예전만치 지금 동력이 안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순수한 정치, 순수한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이 돈벌이 하나의 수단, 본인의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이 지금 아스팔트 네. 구구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마도 지금 대선 출마와 관련된 얘기도 또 하나의 대선을 하나의 이벤트 삼아서 본인의 돈벌이 수단에 뭔가 좀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보여지고요. 며칠 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토론 있고 나서부터 후보들끼리 옥신각신 하는데 그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했어요. 오랜만에 맞는 얘기 하나 했었습니다. 네. 저 나경원 후보, 김문수 후보 정광훈당으로 가라. 탄핵 기간 내에 네. 마이크 잡고 무대 섰는데 왜 여기 있냐? 그당 가라. 네. 그랬더니 또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뻐꾸기 동지다. 뻐꾸기니 이런 얘기가 있었긴 했었습니다. 예. 윤석열 내란수계가 풀려난 이후에 제가 이제 사석에서 몇 분하고 그런 정치 토크를 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 윤석열 김건희가 자기 집에 거처하게 되면은 분명히 국민의힘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려 할 텐데 그러면 이 대선 전국은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도 국민의힘은 완전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정광훈, 윤석열, 어게인당, 윤버지, 김머니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어게인 신당 창당 이게 사실 윤석열 변호인단의 40대 변호사들 5명이 동태였다 그랬지만 이게 배후 조종이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나라고 많이들 좀 최근에 얘기하는 게 윤석열이 지금 파면되고 네. 사조 돌아오고 나서 그 전과 다르게 지금 사람들이 윤석열 연락을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외롭고 내 권력이 지금 끈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어게인 이거를 부추겨서 국민의힘한테 야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안 돼. 나 이거 띄워버려. 막 이런 식의 지금 무엇 압력을 넣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또 해석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한간에는 김머니님께서 상당한 머니를 시중에 풀고 계시다는 썰도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정광훈 씨예요. 근데 네. 이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선거법을 아마 문제가 있어서 피선거권이 없을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정광훈 씨 대선 출마한다는 거 얘기를 딱 듣자마자 떠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허경영. 허경영이 사라지니 정광훈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구나. 유사점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의 뭐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교주에 가까운 네. 그리고 대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본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점에서 이쪽에는 하늘공이 있으면 여기는 사람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허경영 사라지니 정광훈이 들어오는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네, 허경영화 되고 있는 정광훈 우리 목사님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았고, 근데 언론에서는 좀 더욱더 뜨거운 것은 바로 한덕수 권한 대행입니다. 이 양반이 좀 그 대선 출마를 할 것이냐를 두고 외신까지도 여기에 좀 참전한 모양새인데 한덕수 출마할까요? 저 출마할 거로 보였습니다. 왜냐면 오늘 한덕수 추대 국민위원회인가요? 국민추대위원회가 네. 발족을 했는데요. 원래 어제 이 관련돼서 보도가 나왔을 때는 뭐 손학규 등 참석이라고 했지만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석 공동위원장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어떤 분인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네임밸류 있는 원료들이 이름을 걸고 나서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덕수 주말에 공개됐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굳혔다. 대선 출마하니까 not yet. 아니 아직은 그러더니 노 코멘트 이런 건데요. 이게 이 침묵 있죠. 네. 침묵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간보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침묵은요 암묵적 동의로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요. 지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심각한 악수를 두고 있다. 거듭 얘기했지만 이 정도면요 지금 이미 출마할 거면 출마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누가 되느냐를 보면서 본인이 네. 준비를 한다는 것인데 참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윤석열 내란 수기를 위해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렸는데 그 2인자인 한덕수까지도 나라를 지금 말아먹고 있는 지금 수준입니다. 특히 네. 한덕수가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24일날 미국과 2+2 지금 관세 통상 네.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뭔가 자기가 조급하게 미국과 타결을 봐서 그거를 지렛 삼아서 통상 전문가 이미지를 가지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고요. 네, 네. 진보 일간지뿐만 아니라 보수 일간지도 우려하는 게 이거 서두르다가 지금 그르친다.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눈치 보면서 지금 읽는데 한덕수 이 양반 저희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평생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본인의 대권론은 대선에 지렛대를 삼기 위해서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 통상 협상 이거 그냥 다 미국한테 퍼주기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미 지금 한덕수가 파이낸셜 타임즈랑 인터뷰를 하는 속에서 나왔던 게 이미 패를 다 까 보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구한말 나라 팔아먹던 매국노처럼 지금 대한민국 관세 통상 협상 이거 본인 대권 출마하려고 미국한테 팔아넘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네. 매국할 결심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한덕수. 매국할 결심. 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영영 우리 역사의 매국노로 기록하고 되는 것이 이번 주가 되게 좀 그러한 중차대한 시점인 것 같고요. 방위비까지도 이번 그 통상협정에 연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쳐서 상당히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윤석열 정부에서도요, 통상과 안보는 분리대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완전히 통으로다가, 트럼프가 무슨 표현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 번에 지금 처리하겠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지금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게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대선 도전을 위한 사익을 위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진짜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탄핵을 못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명분 삼아 대선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저는 한덕수 이 지금 권한대행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한대행이고요. 남은 임기가 지금 42일이에요. 42일이고 이 임기 동안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과의 통상 관세 협상하라는 게 아니라 차기 정부한테 넘기고요. 시간 벌고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네. 당사자인데요. 이게 선거 중립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히 이 대선 선출된 이 선거를 예비 선거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나중에 아마 단일화 등등 얘기를 할 텐데요. 본인 무소속으로 끝까지 완치 못해요. 네. 돈이 없습니다. 이거 왜냐면 대선 치려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참 저는 뭐 긍정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게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약사라는 네. 그런 수까지 너무 뻔히 보입니다. 예, 이 와중에 또 이제 개혁신당의 경우 대선 후보가 2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죠? 아 이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미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 이미 유일하게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네. 유일한 정당이에요, 개혁신당이. 네, 최근에 개혁신당 내 허은하 전 대표와 이 소위 말해서 이준석이 지금 사실상 뭐 여기가 가장 대주주죠. 분란이 좀 있었는데 허은하 전 대표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한다고 하네요. 저는 뭐 대선 출마하는 거는 자유입니다만 특정 개인의 발목 잡기 위해서 이 지금 복수전이 대선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참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나오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준석 잡겠다고 나오는 허언한데요. 뭐 여하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단일화 없다. 네. 끝까지 완주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단일화 할 리가 없습니다. 네. 이준석한테는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미 언론은 여론조사 3자 구도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 측 후보를 돌려가면서 한 명씩 이제 붙이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3자 구도로 이번 장미 대선을 예측하고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잘 모르셨겠지만 허은하 전 대표 역시도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데 이분의 목표는 이준석을 잡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목표가 있는 것 같고 원외이긴 하지만 정의당도 지금 권영국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나름의 어떤 그 진영의 또 후보 단일화 과정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사회개혁 연대회의 네. 요 타이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 그다음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두 분이 나와서 경선 중에 있고요. 4월 30일 날 일단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인단 투표예요. 선거인단. 네. 예, 그래서 4월 30일 확정이 될 텐데요. 글쎄요, 저는 지난 방송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 후보 선출되고 한덕수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엔 빅텐트는 쳐지지 않을 거예요. 네. 약간 좀 찌그러진 텐트가 좀 쳐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대 빅텐트 될 수 없고요. 찌그러진 텐트가 쳐지게 될 텐데요.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재미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많은 국민분들이 얘기하는 게 야권이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국정 운영에 확고한 동력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대통령으로 선출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사회 대격이 끝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네. 또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소위 말해서 이준석 이쪽은 제외고요. 개혁신당은 제외고 그렇게 야권이 좀 단일화하는 모양새를 가지면서 네. 좀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좀 힘을 좀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좀 모아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42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장미 대선은 또한 지난 여의도, 광화문 그리고 한남동 거리를 가득 메우셨던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대선 전국에 어떻게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가 역시도 되게 주목할 부분인데요. 마침 정호진 대표님이 비상시국회의인가요? 하는 그런 그 광장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 역할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 윤석열 탄핵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바로 시민이었습니다. 국민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정당이 그렇고요. 야권의 정당과 시민들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했고 시민의 목소리와 함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탄핵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탄핵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장미 대선 관련돼서도 시민의 목소리가 오롯이 좀 담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시민, 민주, 진보 이렇게 좀 힘을 모아가는 대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좀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비롯해서 주요한 앞으로의 국정 과제 이런 부분도 민주, 시민, 그러니까 시민, 민주, 진보가 네. 상자가 좀 같이 호흡을 맞춰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광장에 주력했던 시민들과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그리고 이제 범야권 그리고 진보 세력이 똘똘 힘을 합쳐서 이번 장미 대선을 압승해야 되지 않겠냐. 네, 압승입니다. 아마 뭐 그러한 취지인 걸로 좀 이제 알고 있겠습니다. 네. 4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지금 특히 이제 내란 세력 쪽은 지금 뭐 한덕수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어게인당까지 매우 복잡한 양상인 것 같고 이들이 과연 정리될 수 있을지도 지금 40여일밖에 남지 않고 근데 후보 등록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여일 남았나요? 예, 네. 그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20일 남았습니다. 네네. 20일. 예, 5월 10일, 11일이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이번에 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표현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아사리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이번에 결은 다릅니다만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네. 야 대한민국 그래도 두 번째로 의석이 많은 정당이고 집권했던 정당인데 저 수준하고는 세상에 어떻게 대통령 후보를 뽑는 토론회 네. 비전과 정책을 논해야 되는 토론회에서 아직까지도 탄핵을 반대하고 여전히 이재명 반대하고 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네. 대선 후보 토론회에 왜 보정속 옷이 나오고 흰옷피 구두가 나옵니까? 이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요즘에 이장성구도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 그냥 기함을 토했습니다. 기함을 토했어요. 네. 그래도 뭐 다시 태어난다면 바퀴로 태어날 거냐? 자동차 바퀴로 태어날 거냐. 그러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밸런스 게임, 청년들의 요구에 있어서 그런 질문이 들어왔다는데요. 아니 다음 생에 태어나서 바퀴벌레로 태어나느냐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느냐 이게 무슨 재미입니까? 이게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밸런스 게임에 이 사람의 순발력을 보는 어떠한 기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이게 많이 회자가 안 됐는데 밸런스 게임에 또 다른 질문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어떤 거죠? 내가 변호사가 된다면 다음에 사람 중에 누구를 변호할 거냐? 아이고, 검사사칭범, 아이고, 입시비리범. 아이고, 왠지. 이게 뭡니까? 아이고. 이게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요, 정호진 브리핑에서 제가 역으로 내가 질문을 하겠다. 요즘에 네. 대한민국 압도적 국민들은 이 질문을 바랄 것이다. 다음에 사람 중에 내가 변호를 한다면 다음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주가 조작범, 2번 계엄 내란범. 이게 정답 아닌가요 지금? 네? 아니 그래서 굉장히 악의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수준이 저렇게 낮을까? 그러면서 청년들 핑계를 댔는데요. 네. 이 청년팔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청년들 정말 욕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날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도 네. 청년의 꿈에서 이거 질문하라고 한다라면서 네.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비하게까지 합니다 진짜. 청년팔이 그만해야죠 국민의힘. 지난 2016년, 17년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을 복귀해 보면 현직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된 다음의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생각보다 그 득표 차이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이 좀 보존했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이번 윤석열 내란은 그때와 또 성격이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범야권과 시민들이 압도적 대선 승리를 이루어서 그 집권 기간 동안 반드시 내란 세력 잔당까지 모두 다 척결소탕하고 사회 대개혁을 진짜로 이번엔 한번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대선이 그만큼 중차대한 대선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끝으로 42일 남은 오늘 현 시점에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선이 42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며칠 있다가는 앞자리 숫자가 바뀝니다. 네. 곧 이제 30
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짧으면 짧은 거고 또 정치 일정상 대한민국 정치가 일주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주 짧은 기간은 또 아닙니다. 아마 몇 차례 좀 들썩거리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금 오봉석 커머스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 그럴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은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압도적인 야권의 승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정부가 확실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봐주십시오. 아직까지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야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고요. 사실상 이분들은요, 출마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1호당은 윤석열 품에서 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당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야말로 정말 꼭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재명이 될 거야. 나는 네. 투표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인 투표율, 그다음에 압도적인 지지율로 새 정부를 만들어야지 앞으로 대한민국 다시는 윤석열 같은 자가 꿈도 못 꾸고 네.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의 혁명 시즌2 42일 남았습니다. 압도적인 헌법 수호, 민주, 진보, 시민의 압승으로써 내란 세력을 반드시 그 잔당까지 척결하고 사회 대개혁을 대한민국에서 실현하는 이번 장미 대선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